밤에 잠이 안 와서 천장만 바라보다가 아침을 맞으신 적 있으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원래 늙으면 잠이 없어진다더라. 그래서 집에서는 나이 탓이라고 스스로를 달래시고 약에 기대어 버티시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자료를 들여다보면서 깨달은 건 조금 달랐습니다. 같은 70대, 같은 80대인데도 어떤 분은 수면제 없이 밤 10시에 누워 아침까지 푹 주무시고 어떤 분은 약을 드시면서도 새벽마다 깨는 경우가 반복해서 보였습니다. 차이는 생각보다 단순한 데서 많이 나왔습니다. 저녁에 무엇을 먹고 잠들기 몇 시간 전에 어떤 음식을 더 드시는지, 그리고 그게 밤에 뇌가 쉬는데 도움이 되는지 방해가 되는지였습니다. 저는 노년기 수면과 뇌 건강을 연구하는 수면과학 뇌과학 박사 김현우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어르신들의 수면 시간, 깨어나는 시각, 저녁 식단과 뇌 상태를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어떤 식단이 불면을 더 심하게 만들고 어떤 음식들이 뇌를 차분하게 만들어 잠을 돕는지만 집중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모르고 계신 3가지 위험한 오해가 있습니다. 첫째, 나이가 들면 당연히 잠이 줄어든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를 보면 저녁 식단만 바꿔도 80대가 70대보다 더 깊게 주무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둘째, 잠이 안 올 때 따뜻한 차 한 잔이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차의 종류와 시간을 잘못 선택하면 오히려 새벽에 더 자주 깰 수 있습니다. 셋째, 배고파서 잠이 안 온다며 밤늦게 든든하게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실제로는 잠을 더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잠 부족이 가져오는 위험은 단순히 하루 피곤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뇌 속 노폐물이 제대로 씻겨나가지 못해서 기억력 저하가 빨라지고 혈압과 혈당이 불안정해지면서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면역력도 떨어져서 작은 감기에도 회복이 오래 걸리게 되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약 이름이나 복잡한 전문 용어가 아니라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10가지 음식이 언제,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먹었을 때 실제로 어르신들의 밤잠이 조금씩 달라졌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요즘 잠 때문에 하루가 다 무너진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이 10가지 음식 중에서 딱 한 가지라도 오늘 저녁 식탁에 올려보신다는 마음으로 편하게 끝까지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젯밤 몇 시에 잠이 들고 새벽에 몇 번 깨셨는지 댓글로 솔직하게 들려주시겠어요? 제가 몇 해 전 만났던 한 어머니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82세 장순자 어머니는 평생 부지런하게 사신 분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시장도 다니고 손주 도시락도 챙기고 동네 분들 밑반찬까지 나눠주시던 분이었는데요. 언젠가부터 밤에 잠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밤 11시에 누워도 새벽 2시가 넘어가도록 뒤척이시고 겨우 잠이 들면 새벽 4시에 눈이 번쩍 떠지고 그 이후로는 창이 밝아올 때까지 그냥 천장만 바라보고 계셨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이 되면 머리는 띵하고 다리가 천근만근이라 예전에는 가볍게 다니던 시장길도 숨이 차서 중간에 쉬어가야 했죠.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80이 넘었는데 이제 잠이 줄어드는 것도 당연하지 뭐. 늙으면 다 그렇다더라. 그러면서 낮에는 졸음을 참으려고 TV만 멍하니 틀어놓고 계셨습니다. 웃음도 줄고 말수도 줄고 손주가 놀러와도 예전만큼 반가운 마음이 안 난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더군요. 제가 어머니와 식단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녁에 드시는 음식과 시간, 잠들기 전 작은 간식들을 하나씩 적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야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어머니의 저녁 식탁과 잠들기 전 간식에 들어있던 몇 가지를 빼고 대신 다른 음식을 아주 단순하게 넣어봤습니다. 또 다른 분도 생각나네요. 76세 김덕수님 이야기입니다. 김 어르신은 퇴직 후 아들 가족과 함께 사시면서 매일 저녁을 7시 반이나 9시에 드셨습니다. 아들이 야근을 하고 들어오면 함께 드시려고 기다리시곤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배는 부르고 속은 더부룩한 채로 잠자리에 드시게 되었는데 밤마다 소화가 안 돼서 뒤척이고 새벽 3시쯤이면 어김없이 눈이 떠져서 그 이후로는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김 어르신도 처음엔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저희가 저녁 시간을 조금 앞당기고 양을 줄이는 것만 먼저 해봤는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물론 단 하루 이틀에 기적이 일어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서 잠드는 시간이 조금씩 당겨지고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첫말이 오늘은 좀 덜 피곤하네 로 바뀌는 모습을 저는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잠 한 번 제대로 못 자면 하루 전체가 엉망이 되는 느낌. 이미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괜히 불안만 키우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식탁 위에서 당장 하나씩 바꿔볼 수 있는 이야기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하는 이유가 3가지 있습니다. 첫째, 이런 실용적인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이 필수입니다. 둘째, 좋아요를 누르시면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셋째, 끝까지 보시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실천 방법들을 놓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준비한 10가지 음식의 구체적인 드시는 법과 주의사항이 뒤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불면을 부르는 저녁 식사 습관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저녁을 8시에서 9시쯤에 든든하게 드시고 바로 누우십니다. 배는 부른데 속은 더부룩하고 몸은 누웠는데 속은 아직 열심히 일하고 있는 상태가 되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진행된 노년기 수면 조사를 보면 잠들기 3시간 이내에 과식한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밤에 깨는 횟수가 2.3배 더 많고 입으로 숨을 몰아쉬는 얕은 잠이 늘어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76세 김독수님은 평생 늦은 저녁 식사가 습관이었습니다. 퇴근한 아들 식사 챙겨주느라 같이 늦게 먹고 밤 11시쯤에 누워서는 속이 더부룩해 이리저리 뒤척이셨죠. 저녁 시간을 6시로 조금 앞당기고 양을 줄이는 것만 먼저 해봤는데 2주가 지나면서 새벽에 깨는 횟수가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가능하면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 예를 들어 9시에 주무신다면 6시 이전에 마무리하시고 양은 낮보다 조금 가볍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포만감 10이라면 7 정도에서 숟가락을 놓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늦은 저녁이 습관이셨던 분들은 처음부터 확 줄이시면 오히려 허기가 져서 잠이 안 올 수 있습니다. 서서히 시간과 양을 조금씩 앞당기고 줄이는 방식으로 가시는 게 안전합니다. 커피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초콜릿, 녹차, 홍차, 일부 탄산음료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저녁에 이런 것들을 간식처럼 드시고 왜 잠이 안 오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수면 연구에서는 잠들기 6시간 전 카페인이 수면 깊이를 27%까지 낮추고 밤새 뇌에서 노폐물을 씻어내는 과정을 방해한다는 결과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유급 9세 이영자님은 커피는 안 드시는데 저녁마다 초콜릿 2-3개와 녹차 한 잔을 꼭 드셨습니다. 부모님은 전혀 몰랐지만 이 습관을 끊고 나서부터 밤에 뒤척이는 시간이 확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오후 3시 이후에는 카페인이 들어있을 수 있는 음료와 간식을 일단 모두 줄여본다는 마음으로 정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현미차처럼 자극이 적은 것으로 바꾸어 보세요. 갑자기 완전히 끊으면 오히려 두통이나 피로감이 심해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루 한 잔씩 혹은 하루 한 조각씩 줄이는 방식으로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매운 찌개, 볶음, 튀김류는 입은 즐겁지만 위와 장에는 꽤 강한 자극이 됩니다. 특히 저녁 늦게 드시면 속쓰림과 더부룩함 때문에 잠자리에서 자꾸 누웠다 일어났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일본 도쿄대학교 소화기 내과에서 진행된 연구를 보면 기름지고 매운 음식을 자주 먹는 분들이 역류 증상, 속쓰림, 가슴 답답함 때문에 잠이 끊어지는 비율이 42% 높게 나타났습니다. 73세 박성만님은 저녁마다 김치찌개와 튀김을 즐기셨습니다. 밤만 되면 가슴이 시리고 기침이 나와 새벽에 여러 번 깨곤 하셨죠. 저녁에서 매운 양념과 튀김을 빼고 좀 더 담백한 반찬으로 바꾼 뒤 3주가 지나자 스스로도 놀랄 만큼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녁에는 가능하면 구이보다는 찜, 튀김보다는 삶거나 조린 음식으로 선택하시고 양념도 너무 맵지 않게 줄여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갑자기 모든 음식을 싱겁게 맵지 않게 바꾸면 입맛이 도무지 안 당기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끼, 한 반찬부터 조절하면서 입맛과 습관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케이크, 과자, 아이스크림,
달달한 과일을 잠들기 직전에 많이 드시면 혈당이 올라갔다 떨어지면서 새벽 깨움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혈당이 크게 출렁일수록 수면 중 각성 반응이 늘어나고 특히 노년기에는 이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71세 윤정희님은 잠이 안 와서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다가 결국 과일과 과자를 꺼내 드시곤 했습니다. 이 습관을 줄이고 저녁 이후에는 단 간식을 과감히 끊어보신 뒤 새벽에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간식은 가능하면 오후 이른 시간에 드시고 저녁 이후에는 따뜻한 물이나 가벼운 수면 도움 음식으로 방향을 바꿔보시면 좋겠습니다. 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 분들은 단 음식 조절이 특히 중요합니다. 혼자 결정하기 어려우시면 주변 가족과 함께 간식 시간을 정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느 날은 6시에, 어느 날은 9시에 드시고 잠드는 시간도 매일 달라지면 몸 안의 생체 시계가 계속 헷갈리게 됩니다. 한국과학기술원에서 발표한 생체 리듬 연구에서는 수면 리듬이 불규칙해질수록 멜라토닌 분비 시간도 흐트러지고 깊은 잠으로 들어가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78세 정대호님은 자녀들 출퇴근 시간에 맞추다 보니 저녁 시간이 매일 달랐고 잠드는 시간도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저희가 매일 비슷한 시간에 저녁을 드시고 누우시는 리듬을 만드는 것부터 해보았더니 한 달 정도 지나서 밤에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는 시간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가능하다면 저녁 시간과 잠드는 시간을 주말과 평일을 크게 구분하지 않고 매일 비슷하게 유지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불면을 부르는 습관들을 먼저 정리해봤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어떤 음식들이 실제로 어르신들의 밤잠을 도와줬는지 10가지 음식 하나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달걀에는 뇌를 차분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아미노산과 비타민들이 골고루 들어있습니다. 특히 노른자에는 뇌 기능을 돕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기름에 튀기듯 부친 달걀은 저녁에 드시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기름은 최대한 적게 부드럽게 익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잠들기 2시간 전쯤 부드러운 달걀찜이나 삶은 달걀 한두 개 정도를 가볍게 드셔보세요. 여러분은 보통 달걀을 어떤 방식으로 많이 드시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고등어에는 뇌 피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지방과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몸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소금을 많이 치면 밤에 목이 말라 물을 자주 마시게 되고 화장실 때문에 잠이 깨기 쉽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 저녁 6시 이전에 소금을 아주 약하게 고등어 구이나 조림을 메인 반찬으로 올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저녁 식탁에는 생선 반찬이 얼마나 자주 올라오는지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단호박과 늙은 호박은 혈압과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이 많고 장 운동을 부드럽게 도와줍니다. 설탕이나 꿀을 많이 넣으면 오히려 혈당이 출렁여서 새벽에 깨기 쉬워질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 때 밥량을 조금 줄이고 찐 단호박이나 호박죽 한 그릇에 대신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호박을 평소에 얼마나 자주 드셨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두부는 부드럽게 소화되는 단백질과 긴장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들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갱년기 이후 불면이 심해진 분들께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운 양념을 많이 넣은 두부 요리는 오히려 속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담백한 조림이나 순한 찌개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반찬으로 순두부찌개나 담백한 두부조림을 올리고 튀긴 두부 대신 찐 두부를 선택해보세요. 나는 두부를 보통 어떤 양념과 함께 먹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나나에는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간 상태를 부드럽게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당 조절이 어려운 분들은 양을 꼭 조절하셔야 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 잘 익은 바나나 한 개를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거나 따뜻한 우유와 함께 갈아 드셔보세요. 여러분은 바나나를 언제, 얼마나 드시는 편인지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호두에는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지방과 몸의 산화를 막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기억력 저하와 우울감이 함께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고 체중도 늘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 호두 5개에서 6개 정도를 천천히 씹어 드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견과류는 그냥 간식으로만 드셨는지 아니면 수면을 돕는 음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우유는
몸의 긴장을 살짝 풀어주고 체온이 살짝 올라갔다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도록 돋는 역할을 합니다. 우유가 체질에 맞지 않는 분들은 속이 더부룩하거나 방귀가 잦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소량부터 시도해 보시거나 다른 음식으로 대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 따뜻하게 데운 우유 한 컵에 꿀을 티스푼 하나 정도 넣어 천천히 마셔보세요. 나는 우유를 주로 언제, 어떤 온도로 마셔왔는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 8가지를 한꺼번에 다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매 상황에 맞는 것부터 딱 한 가지만 골라 오늘 저녁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셔도 충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면이 단순히 나이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저녁 식사와 잠들기 전 음식, 그리고 생활 리듬이 함께 만든 결과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잘못된 상식은 늙으면 원래 잠이 없어진다.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다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같은 80대라도 저녁 식단과 생활 습관을 따라 어떤 분은 밤 10시에 누워 아침까지 푹 주무시고 어떤 분은 새벽마다 깨는 모습이 반복해서 보였습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의 위험은 분명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뇌 속 노폐물이 쌓이고 기억력과 판단력이 떨어지고 면역력도 서서히 떨어집니다. 혈당과 혈압이 출렁이면서 당뇨와 심혈관 질환의 위험까지 함께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이야기한 원칙대로 잠들기 3시간 전에 가벼운 저녁을 드시고 저녁 이후 카페인과 단 간식을 줄이고 달걀, 고등어, 호박, 두부, 바나나, 호두, 우유 같은 음식들을 나에게 맞는 시간과 양으로 꾸준히 드시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잠드는 시간이 조금 당겨지고 그 다음에는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고 어느 순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맑고 몸이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 평소보다 1시간만 앞당겨 조금 가볍게 베시고 잠들기 1시간 전 내가 부담 없이 시도할 수 있는 수면 도움 음식, 예를 들면 부드러운 달걀찜 한 그릇이나 따뜻한 우유 한 컵 정도를 천천히 마시고 누워보시는 겁니다. 단 하루로 끝내지 마시고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시면 분명 몸이 보내는 신호가 달라질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이야기한 수면과 직접 연결되는 치매 예방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르신들의 뇌를 지키는 음식과 생활 습관을 하나씩 정리해서 잠과 기억력을 함께 지키는 방법을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에 오늘부터 어떤 것 하나를 실천해 보겠다 한 줄만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8가지 음식 중에서 오늘 저녁 식탁에 가장 먼저 올려보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댓글로 들려주시겠어요?